예, 여러분들이 세이와 우타키 관련 영상을 보셨는데요. 실제 이 유산에 등재된 이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상구이라는 곳뿐만이 아니라 이 세이와 우타키를 방문하면서 이 유산 자체에 어떤 부하가 걸리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 바닥 부분, 돌로 되어 있는 이런 바닥 부분, 돌바닥 부분이 뭐 마모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기도 장소로서 아주 신성한 곳인데 이러한 신성한 분위기가 저해된다든지, 그죠? 예,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시다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길에다가 넓적한 돌을 깔아서 길을 만든 돌길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한 돌길이라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성한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공기랄까요? 어떤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언급을 하고 있는 점에 저자는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물질적인 요소를 언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글로벌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세이와 우타키가 문화유산으로 평가된 것은 이 성지에서의 어떤 신성함, 또 이곳에 이제 뿌리 내린 신앙 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그 등재 신청서에는 어떤 압도적인 자연의 존재감보다도 문화적 경관으로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즉 자연 경관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이 유구왕국 이래로 의례라든지 아니면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 활동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단순히 거대한 어떤 바위랄까 자연 안반이고 또 이러한 울창한 숲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곳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하는 등등 인간의 어떤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산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전성 주체라 할까요? 아니면 전성자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유산이 세계유산이라는 이 세이와 우타키가 어떤 세계유산이라는 국제적인 법 틀 속에 이렇게 편입이 되고 미디어가 대대적으로 이제 표상을 하면서 국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 자원이 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전제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2007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연간 방문객 수를 봤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방문을 하면서 이 필자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누가 전성 주체인가 그러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우타키 세이와 우타키, 특히 이제 세이와 우타키에는 참배객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찾는 참배객뿐만이 아니라 문화재 관련 공무원,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통해서 찾아온 관광객이라든지 그렇죠. 또 관광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유산에 등재되기 이전의 어떤 관련 주체보다도 이 관련 주체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키나와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 문맥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2013년 정도 되게 되면은 기존 신앙자보다도 어떤 의례나 아니면 신앙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이와 우타키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과연 이 살아있는 유산인가? 그러한 의문이 죄송합니다. 의문이 픽자한테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 관광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신성한 어떤 분위기가 저해되고 있다라는, 혹은 이제 이곳 성지의 어떤 부하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적을 한 문화재청의 말은 이 세이와 우타키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혹은 살아있는 유산인가 하는 물음의 어떤 리얼리티를 시사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실천이 존재하는 장소, 즉 성지가 문화유산으로 변할 때에는 세속적인 어떤 건축물이나 공간의 경우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세이와 우타키의 어떤 문화유산화, 그 다음에 관광지로 바뀌는 그런 관광지화로 인한 관계 주체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묘사를 하면서 유산이 된 성지를 지킨다는 아니면 전승한다는 이 의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쭉 이제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유산의 증거였던 어떤 신앙의 형태도 근본적인 그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한 문화 정책 속의 우타키입니다. 먼저 이 세이와 우타키가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이와 우타키는 이곳 난조시에 있는 여기에 지금 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쿠데켄이라는 마을에 사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쿠다카지마라고 하는 구고도라고 하는 이 섬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2년에 한 번 유타라는 오키나와식을 표현하는 유타라고 하는 문유가 되는 의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일면으로 표시된 이곳이 유구왕국의 수도였던 수리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성에서 보게 되면은 이 쿠데켄 마을에 있는 이 세이와 우타키가 방향으로는 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 해당이 되고 이 당시 유구왕국의 사람들이 태양을 신성시하는 이 유구의 어떤 문화관에서 보게 되면 오래전부터 이곳을 갖다가 성역으로 여겨왔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다른 우타키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세이와 우타키 이외에 일반적인 우타키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족들이 일상생활 차원의 어떤 집단으로 마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타키입니다. 그런데 이 세이와 우타키 같은 경우에는
이 쿠테킨 마을의 어떤 우타키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수리성, 유구 왕국의 왕가라든지 아니면 이 국가의 어떤 안녕을 지탱하는 국가 직속의 우타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이와 우타키에 들어갈 때는 복장을 고쳐 입어야 되는 그런 곳이고, 또 남성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출입할 때 또 여장을 하는 그러한 성역입니다. 그 다음에 쿠테킨 마을 바로 옆에 아자마라는 마을도 있는데, 이 두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 세이와 우타키를 관리해 왔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관리를 할 때도 이 세이와 우타키에 들어갈 때는 기모노에 어떤 여성들이 입는 기모노의 소매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린 다음에 출입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습은 1875년 즉 일본의 명치 유신이 진행될 무렵에 단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대에 이제 접어들어서 이 세이와 우타키가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미디어의 집중적인 어떤 조명을 받다 보니까 이 어떤 영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런 관광지로 점차 그 성격이 변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일본 신화와 결부되어서 어떤 접근하기 어려운,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이기도 했습니다만은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지역 개발로 인해서 접근이 쉬운 그런 성지로서 회자되면서 관광지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세계유산 등재라는 엄청난 어떤 변화의 계기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전에 잠깐 살펴보게 되면 세이와 우타키는 1955년에 이 55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본에 통합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55년에는 유구왕국 정부의 사적 명성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이제 일본에 통합이 되게 되는데, 사실 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일본 본토에 가려고 하면 항상 여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일본 국민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통합이 된 이후에 일본의 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이 세이와 우타키가 사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199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호조치 강구를 위해서 발굴 정비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그러한 유물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자, 그러한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유물 발굴도 2000년대에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의 어떤 신청서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것들 이외에 이 우타키라는 독특한 성역에서 지속되어 온 어떤 신앙 혹은 의례가 역사적으로 유구왕국에서 유래된 어떤 문화적 종교적인 독자성을 전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살아있는 유산의 하나의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2000년대라는 시점이 유네스코의 세계 전략 글로벌 스트래티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000년대의 세계 전략, 유네스코의 세계 전략의 배경에는 서구 중심의 석조 건물, 석조 건조물에 치우친 그런 평가 기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구 중심의 석조 건물은 견고한 형태로 이렇게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조 건물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세계유산이 주로 등재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목조라든지 아니면 흙으로 이렇게 건조물을 주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유지 상태랄까 보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 제도가 세계유산 협약이 1973년에 체결이 되고 그 이후에 쭉 등재된 경과를 보게 되면 주로 서구 중심, 서양 중심의 석조 건조물이 많이 등재가 되는 그런 남북의 어떤 불공평함, 불균형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자 아시아,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그러한 유산에 위치 부여하는 전략을 글로벌 스트래티지 세계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이제 등장한 개념이 이제 문화적 경관이라고 제가 개념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이 지키고 또 주민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을 매개로 함으로써 이 문화적인 의미가 새겨지는 공간을 우리가 문화적 경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어떤 뛰어난 혹은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으로서 유네스코는 6가지 기준을 설정을 해두었는데 그 6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앙이라는 것들과 관련된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이 세이와 오타키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의 실무 담당자, 이코모스의 관계자들이 이 세이와 오타키에 와서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느냐면은 유구 왕국의 어떤 유구적인 자연 승부의 특징적인 종교적 신념과 깊이 관련이 있더라. 그리고 살아있는 종교 전통, Living Religious Tradition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종교 전통은 지금도 이 지역의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의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더라. 라고 이제 이코모스의 자문기구 위원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데에는 이 조사관이 현재에 와서 체험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유구왕국 독특의 어떤 종교적 의례나 관습을 자기가 실제 한번 현지에서 접하고 보니까 어떤 신앙의 장소로서 일종의 영적 기운이 느껴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좀 이렇게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이 조사관의 시점이, 이 관점이 오리엔탈리즘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에는 유네스코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그러한 건축물 아니면 신앙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 전략을 이제 추진하면서 비기독교적인 신앙의 어떤 존재 양상에 착안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탈서양 중심주의, 바꿔 말하면 탈기독교주의를 이제 도모하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이 세이와 우타키의 세계유산화는 문화유산 등재의 하나의 트렌드로서, 즉 세계 전략, 비기독교 신앙이란 하나의 트렌드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 전통이 구체적으로 지역 의례로서 전개하고 있는 점에 이코모스가 주목을 하고 있지만은, 인근 마을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어떤 연중 행사나 아니면 의례를 세이와 우타키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뭐 암석과 숲만 있는 곳이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의례 장소인 세이와 우타키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어떤 문화 정책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문화적 영위가 각인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지역 행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주체는 인간 마을 사람들의 어떤 연중 행사나 의례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의례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가리 우마입니다. 즉 과거에 유구 왕국 때의 왕이 행행을 했던 그 코스를 지나가는 그런 그 아가리 우마이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아가리 우마이, 유구왕국 시대의 국왕이 행행으로서 실시한 순례를 사람들이 모방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구왕국의 어떤 역사성을 핵심으로 한 유상군에는 과거 왕국 문화의 어떤 잔존, 혹은 친족의 어떤 문유 구성원들이 하는, 아니면 친족의 어떤 연중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 행사 아가리 우마이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을 관리 표상하는 입장에서는 이 의례야말로 국왕과 직결된 그런 어떤 성지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증거이고 유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구왕국이 현재처럼 오키나와 사회의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해되게 된 것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키나와 사회에서 전개한 일종의 문화 정체성 회복 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의 고고학 조사, 그 다음에 이코모스 평가, 그 다음에 외부 평가의 기초에서 형성된 어떤 가치 있는 의례라든지 아니면 행사 등으로 어떤 재규적인 시선, 즉 본래 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선은 이러한 지정학적 역학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이와 우타키는 유구왕국이 지닌 어떤 역사성, 그 다음에 또 비서양적인 어떤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 등 기존과는 다른 의미 부여가 교착하면서 투영되게 되었습니다.
또 유산 개념을 확대시켜서 비서구로 세계유산 정책을 확대하려고 한 유네스코에 있어서는 이 우타키라고 하는, 아니면 우타키는 일본에서의 하나의 실험 대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실험 대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